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군사안보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정말 대한민국 정치권의 리더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한미동맹을 깨려고 해당 정당에서 보내놓은 사람은 아닌 것인지 정말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미 정치권 그리고 이제 중국, 영국 문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한미동맹이 균열을 넘어 단절까지 치닫고 있다는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입에서 동맹국을 향해 이익을 편취한다는 막말까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에게 자기들은 5,000개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게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나라고 성토해 논란이 되었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또 외교가의 동아위에 올랐습니다. 송 의원은 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바이든이 후보 시절에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동맹을 강탈한 것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더니 트럼프가 해놓은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라며 비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13% 인상안에 합의한 미국 측을 향해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편취란 법적으로 남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의 이러한 발언을 놓고 동맹국을 사기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해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에게 조선 총독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가 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은 뒤에도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을 감싸고 북한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발언은 가뜩이나 한미관계가 험악한 상황에서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외교통일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쭉 해오면서 그동안 실언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에 그 연평도에 완전 초토화되어 있는 그 집에 가서 완전히 화재로 폭삭 주저앉은 그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소주병을 보고 이거 폭탄주네 라는 발언을 했던가 하면,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뉴질랜드에서 동성 관련한 성추행을 했던 그 외교관, 뉴질랜드 총리가 보내라 라고 하는 거 못 보낸다 라고 하는가 하면, 해리 해리스 그 대사를 총독이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베트남 관련한 추문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아주 부적절한 이런 사람을 외통위원장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해당 정당은 네가 가서 한미동맹을 와해시켜라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트럼프 시절에 50억 달러로 이제 사실은 미국이 블러핑을 딱 쳐놓고, 그리고는 이제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를 한미 간에 했죠.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너무 많이 깎아줬다라고 해서 안 되고 있던 것을 바이든 시대에 들어와서 그 트럼프 시대에 해나왔던 협상안 13%를 이제 준용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그랬더니 이익을 편취한다. 아니, 미국이 여기서 지금 사람 장사합니까? 이익을 가지게? 미국 자기네들이 지금 60%를 내고 우리가 40%를 내고 이래야 했던 것을 우리 보고 좀 더 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익이 아니죠.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익을 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익을 편취. 그래서 제가 편취 찾아봤어요. 남을 속여서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는 것. 지금 우리를 속여서 재물이나 이익을 빼앗았습니까? 동맹을 이렇게 폄하한다고 하는 것은 너가 가서 한미동맹 깨라. 미국 쟤들이 우리 대한민국 하면 이를 부득부득 깔아서 저것들 입에서 먼저 우리 동맹 해체하자 라고 하게끔 너가 만들어 라는 특수 임무, 특임을 받고 위원장이 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런 최악의 임무를 해당 정당은 선수가 다선이라고 해서 외통위원장에 올려놨는지 그 정당마저도 의심스럽다. 지금 며칠 있으면은 큰 선거를 하는데 정말 이런 해당 정당에게는 따끔한 맛을, 국민의 심판을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내년까지 이런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 바이든의 증상이 날로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군 고위장성 보직 신고식에서 실언을 하는 장면이 생중계로 보도됐는데요.
미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축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2명의 여성 장군에게 보직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또 한 번 이상 증상을 보이는 장면이 영상을 통해 생중계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현지 시각 3월 8일 백악관에서 제클린 반 오버스트 공군 대장을 수송사령관에, 로라 리처드슨 육군 중장을 남부 사령관에 임명하는 보직 신고식을 가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국방부 장관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임명장을 받은 2명의 장군들에게 장군, 나는 여러분들을 장군이라 부르는 저 양복 입은 사람에게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싶다 라면서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요. 바이든은 국방장관을 이름을 까먹고 저기 저 양복 입고 서 있는 사람 The guy who runs that outfit over there 라고 표현하거나 국방부를 그 국방이라는 이름을 까먹고 그 부서 the department 라고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자 민주당에서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조 바이든을 끌어내고 카멜라 해리스에게 대통령을 위임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절친이자 그의 정치 고문으로도 지금도 민주당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치평론가 딕 모리스는 지난 3월 7일 OA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라며 대통령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일각의 우려대로 정말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선거 때 바이든 침해설 이런 거 있었는데 아니 이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무슨 어떤 부서의 장관인 줄 알겠는데 그래서 디파트먼트죠. 근데 그게 디펜스 오브 디파트먼트 그걸 까먹은 거죠. 그리고 이 장관을 자기가 지명한 장관 오스틴 장관을 까먹고 저 양복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좀 이 기억력과 순간 판단력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이 보직 신고식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아주 오랜 절친이지만 지금은 이제 계파가 달라져서 사이는 지금은 나빠졌다고 해요. 딕 모리스라고 하는 민주당파의 정치평론가인데 이 사람이 지금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내에서 수정헌법 25조 발동 그렇게 해서 바이든을 끌어내리고 카멜라 해리스를 대통령에 올리는 이 논의가 지금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여러분들 이제 수정헌법 25조 지금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미 민주당에서 펜스 부통령에게 지금 수정헌법 25조 발동해서 트럼프 대통령 끌어내려라 라고 하는 주장들을 했었죠.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주재로 해가지고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 수정법 25조가 뭐냐 하면은 부통령이 발의해가지고 이 대통령 지금 안 되겠다 해서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이죠. 장관 과반수가 찬성하면은 대통령을 교체할 수 있는 겁니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펜스 부통령에게 그렇게 해서 지금 트럼프 정상 아니니까 너가 대통령 해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계엄령 이야기 있고 막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대통령 된 지 아직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2달밖에 안 된 이 조 바이든을 끌어내리고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앉히는 방안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왜? 자꾸 지금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백악관이 왜 보도해서 공개가 되게끔 했을까?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백악관 공보실에서 충분히 필터링해서 야 이거 우리 대통령 이미지에 지금 치명상이 있겠다. 내보내지 말자. 편집하자. 라고 해서 안 내보낼 수도 있는데 왜 내보냈냐? 저는 이게 이제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보내서 국민들에게 야 바이든 진짜 문제가 있구나. 바이든 바꿔야 되겠다. 안 되겠다. 라는 이 여론을 은연중에 촉발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이든이 지금 연로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음 재선 선거 2024년 선거를 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자신들은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못 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빨리 카멜라 해리스로 교체를 해서 카멜라 해리스로 치고 나가서 해리스가 다음 재선 선거를 24년도에 트럼프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고 붙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바이든을 조기 교체하는 이런 방안 차원에서 이렇게 내보내지 않아도 될 장면의 영상을 일부러 내보낸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딕 모리스 정책평론가는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지금 수정법 25조 어차피 장관은 전부 자기네들 편이고 힐러리 클린턴이 완전히 그냥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야 전부 다 찬성해 하면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과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이 늦어도 올 하반기 이내에 서태평양 지역에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배치할 예정인 가운데 영국 내부에서 퀸 엘리자베스가 극동에 전개되면 중국의 직접 공격 등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와 주목됩니다. 현재 해상훈련 중으로 6월 이전에 서태평양에 전개되는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중국 인근 해역에 진입할 경우에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가 현지 시각 3월 6일 경고했습니다. 매체는 영국 군사 전문가들이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퀸 엘리자베스가 중국 인근 해역에 접근할 경우 중국군은 영국 해군의 전파를 차단하고 교란 전파를 방사하거나 사이버 부대를 동원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매체는 이러한 공격으로 퀸 엘리자베스가 침몰하지는 않겠지만 작전 수행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전문가들의 이 같은 경고는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의 취약성 때문인데요. 미국은 EA-18G 그라울러라는 강력한 전자전기가 항모에 배속되어 있고 항모전단 자체의 대전자전 능력도 강력하지만 영국 항모전단은 그러한 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에 해상 초계기와 전자전기 배치를 확대하고 대만 방공식별구역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영국 항모를 상대로 정말 전자전과 사이버 공격에 나설지 2차 대전 이후 영국 항모의 첫 아시아 배치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참 멋집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해상 시운전 마치고 이제 6월달 이후에 이 동아시아 사세보로 와서 일본의 규슈 사세보를 모항으로 해서 동아시아 작전을 장기간 뛴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영국 군사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는 건데 데일리 익스프레스라는 언론과 그리고 더 타임스라는 언론 이 두 개 언론에서 이 똑같은 경고를 했어요. 자 갔을 때 중국이 전자전 펼치면 이거 어떡할 거냐? 그렇게 할 거다 중국은. 왜냐하면 이제 ECCM이라고 해가지고 대전자전 능력 이게 지금 이 퀸 엘리자베스에는 그런 전력이 없다. 지금 이 단거리 이륙 수직 착함 방식의 항공모함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 조기 경보기 같은 또는 이 전자전기 같은 이런 게 없지 않느냐. 미국은 그라울러가 전자전 하고 하는데 이거 지금 어떡할 거냐 가서 중국이 사이버 공격, 전자전 공격하면은 완전히 그냥 항모 목통 돼버리고 표류해 버리는데 그렇다고 침몰은 안 하겠지만 표류해 버리는데 그게 당할 수 있냐? 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그런 거 보면 이 항모를 만들 때 이렇게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방식보다는 캐터펄트로 쏘아서 하는 이 정규 항모가 되어야 조기 경보기, 전자전기 이런 걸 탑재해서 적의 다양한 공격에 맞설 수가 있죠. 아무튼 지금 이 홍콩 문제로 인해서 영국과 중국은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영국이 우리 죽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항공모함을 동아시아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영국 국내에서도 중국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항공모함 잘 만들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